우리 그때 가 볼까? 아니, 여기 이쪽에 저가 지금 예, 예, 반대 예, 방향으로 비춰놨기 때문에 저가 보입니다. 예, 유- 제가 보고 제가 유튜브로 지금 예,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제주 지역에 이게 우리 대표님 농장의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요망지게 합사. 예, 예, 우리 그 화면에 잘생긴 얼굴 나오게 되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남원에서 황금향 가온을 하고 있는 현철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십니까? 예, 한 11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몇 년생입니까? 이 고접을 했습니까? 예, 아니면- 고접을 한 겁니다. 예, 황금향. 그리고 지금 언제 수확했죠? 8, 9월에. 8, 9월에 수확하고요. 예, 공기에 수확했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혹시 안 터지던가요? 열과 인상. 마지막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7월 달, 피대기. 7월 달에. 예, 비대기 때 예. 조금 터지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 좀 생기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건 이제 이게 질소가 부족해지면 이래 얼금얼금한 게 나와요. 보통 보면 책에는 이래 노랗게 얼금얼금한 게 마그네슘 결핍이 나오거든요. 실은 이게 질소 부족이에요. 그리고 질소가 부족해지면 이 잎 속에 까만 색깔 나는 거 있죠. 진한 색의 진녹색. 예, 예. 이게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엽록소 하는 거. 그럼 이 엽록소 속에 이게 노란 게 들어있죠. 그럼 이건 가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된다. 그럼 여기에서 가리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만큼 일을 못하고 요 잎만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물을 뿌려주면 여기 순환이 되게 좀 돌아가는데 이 영양소 탄수화물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권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켜서 가져온 아미노산 단백질이 되고 그 외에 그 같이 가져온 게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농도만큼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먹을 수 있다. 낮에는 기공으로 수분을 증발시켜서 원치 않든 원하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인산가리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산이 있다는 거는 나무가 청태가 깨 있는 거 보이죠? 바닥에 예. 뿌리가. 이 나무 작은 나무 큰 나무 다 청태가 깨 있죠. 예, 그럼 인산 과다. 그러면 잎이 노란 반점이 있다. 가리 과다. 그럼 이 가온에서는 인산가리 과다. 그로 인해 가지고 후기 비대 때 고온 과피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과일이 쪼개져요. 과피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질소를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연중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보통 균형 시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후기에 질소를 주면 예. 색깔 나고. 색이 안 돌아서 익지 예.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많이 준 사람은 1000평에 한 50%, 60% 많게는 80% 요소 비료를. 그거를 뭐 한꺼번에 주진 않을 건데 그렇죠. 어떻게 예,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된다는 얘기? 일주일에 제대로 주는 사람 일주일에 7일 만에 요소 2포 40포씩 계속 줘요. 40kg씩. 1000평 기준에서요. 그렇죠. 예. 연면식으로 하는 거 어떠세요? 바닥으로 관주를 들어가야 돼요. 관주. 관주 뿌리가 먹어야죠. 뿌리가 먹어야 근권 미생물이 질산태 질소로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 가져와야 돼요. 그 질소 하나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잎이 들어있는 전엽이 영양소가 탄수화물이 충분하게 있어야만이 낮에는 기공으로 증발해 그 양을 축적하겠지만은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은 다 먹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이파리 자세히 보면 힘줄이 쪼록쪼록 있죠. 중앙맥이 있고 연맥이 있죠. 그럼 이 끝에 다 수문장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잎이 당이 떨어질 정도로 양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을 내려가 뱉어버려요. 양수분을. 그 양수분은 뭐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미량요소. 거기에다가 뭐가 붙으냐? 아미노산 단백질. 그럼 질소를 뿌려냈을 때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일액으로 밖으로 나가고 땅으로 떨어지면 제피곰팡이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이 줄기를 타고 가다 어디 여기 가지에 자꾸 말라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제피곰팡이 불고 나무 가지가 죽어버려요. 그럼 가지가 죽는 게 제피곰팡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한라봉에 꼭지에 물 고이면 안 된다 그러죠. 네. 맹물은 아무리 가해도 안 썩어요. 일액이 맺힌 아미노산 단백질이 와야만이 썩어요.
한라봉이 왜 꼭지가 꼭대간 자리 썩겠어요? 안 썩어요. 맹물은 절대 안 썩어요. 보통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료를 적게 줘서 예. 배가 고파서 눈물 흘렸다, 오바이트 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하우스에 딸기 심으면 딸기가 이파리에 일액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죽으면 시들어 죽어. 시들은병이라 그러거든요. 잿빛 곰팡이. 그 생선, 에피, 아미노산, 단백질은 주지 않은 것과 주는 것과. 좋은 겁니다. 그걸 먹고 영양을 만들어서 얘한테 입혀가지고 탄수화물 되겠죠. 물건 있을 때도 어떤 안 해 맛이. 괜찮아요. 바닥으로 줘가지고 미생물 활동하면 참 좋은 겁니다. 아, 그러나 바닥으로. 기술센터 주는 미생물이나 다른 배양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퇴비를 배양시키다 뭐 이상한 잡다하게 하면 질소는 없고 미생물이 가서 토양에 있는 질소를 먹어 치워버리겠죠. 그러면 질소로 기아인성이 일어나죠. 질소 기아인성. 그래서 황금알농구에서는 꼭 목적이 있지 않으면 미생물 함부로 주지 마라. 목적이란 게 어떤 겁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토양에 있는 우리가 퇴비를 잘 부숙 완전히 되지 않은 퇴비를 줬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게 잘못돼 가스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충을 잡는다든지 그 키토산 종류 있지 않습니까? 치킨균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땐 그걸 써라 그러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영양 공급원으로서 우리가 미생물을 함부로 주지 마라. 주는 순간에 토양에 있는 질소를 더 많이 없어진다는 그 질소가. 아니 미생물 주면서 네, 요소비를 같이 질소를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참 좋은 방법인데 병 주고 약 주고는 별로죠. 요소를 주고 그 요소를 미생물 먹고 가버리면 누가 손해예요? 아니 미생물이 어느 정도 줬을 때 미생물이 먹는 거고 그 이상 줬을 때는 미생물이 다 흡수를 못하잖아요. 먹질 못하잖아요. 분비물도 있고. 예, 자, 이제 미생물 먹다 남은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잎에서 양수분을 뿌리에 보내서 뿌리에 근권 미생물을 키워요. 그러면 얘가 뭘 하고 있나요? 뿌리에 유기산으로 영양소를 녹여요. 녹이면서 다시 영양을 줘서 먹이를 줘서 미생물을 먹여서 그 미생물이 먹은 걸 우리는 흡수하는 거죠. 자기 근권 미생물을 키우고 있어요. 식물이 근권 미생물을 기르고 있다고. 근데 그 근권 미생물이 녹인 거는 식물이 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줬던 미생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소로 먹어버리죠. 유기산 뭐는 효능은 어떤 겁니까? 유기산도 좋은 건 맞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나 미생물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기산은 이미 미생물 없고 산으로 바뀐 거죠. 아, 예, 산으로 바뀐 거죠. 미생물에서 그러면 더 그 진행돼서. 알카리를 산성으로 중화를 시키는 데 쓰는 목적으로 주는 건 좋고 알카리를 중화를 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고 그냥 뭐 식초를 바닥에 뿌리면 땅이 산성이 되겠죠. 그러면 pH가 6.5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걸 낮춰버리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식물이 왜 유기산이라 그러겠죠. 내 몸에서 내는 거니까 자기가 소화시키기 위해서 녹인 거죠. 녹이면서 그냥 녹이만 나오면 미생물이 안 먹으니까 거기다가 뭐겠습니까? 여기 잎에 있는 당분을 줬죠. 탄수화물을. 그러면 요거 먹으면서 녹은 걸 같이 소화시켜달라. 미생물한테 그렇게 준 거죠. 미생물을 그냥 이래 준 거 아니죠. 지가 먹고 사는 먹이에다 녹이 죽기 때문에 밀감나무가 녹이 죽기 때문에 먹는 거죠. 근권 미생물. 근데 근권 미생물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생물을 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방향이 벌어지겠죠. 그 미생물이 지가 먹고 가버리고 그리고 질소만 없어져요. 질소만 에너지를 만들어가 잎으로 간 우리가 여기로 간 질소분이 아미노산 단백질로 갔거든요. 그럼 이 잎에서 남겨놓느냐? 이렇게 다 빼버리고 없어요. 탄수화물 없잖아요. 다 빼가요. 무사강에서. 다 빼가버려요. 배가 빠지니까. 몸으로 썩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낙엽되는 거죠. 그렇죠. 빼가서 우리가 쓰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가 부족해서 이슬이 영양소 나오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소로 보낸 아미노산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밀 단백질 주죠. 그 아밀한 단백질 누가 먹느냐? 곰팡이도 또 먹어버려요. 곰팡이도 먹고 식물도 먹고 같이 먹는 거죠. 건건 미생물 같이 먹고 식물도 먹고. 나는 그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 요새들 기술센터 및 다른 데서 하는 것들 낭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이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뿌리 좋아지고 뿌리 나빠 죽어가는 것도 다 살아나고 예, 그게 밀감 크기도 커지고 나는 눈으로 보이던데. 예, 그것도 그 말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들어온 성분이 지금은 흡수되지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했을 때 잔량이 뭐가 남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보면 돈 싸매다는 말이지. 나쁜 건 없고 돈 싸매다라는 뜻인가? 막 아니죠. 그때는 어서주니까. 아니죠. 그걸 나중에 지금 질소를 지금은 공급했을 때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어요. 예, 일시적으로 그런데 좋아져요. 그런데 그게 그 배양체를 뭘 썼냐 이거죠. 배양체를 배양체는 뭐 복합비로 썼느냐 뭘 썼느냐 뭐 나오겠죠. 복합비로. 그 먹이가 복합비로. 그리고 복합비로 쓰는 순간에 음. 우리는 질소가 고갈 행사가 일어나요. 21- 복합비로 쓰는 것 같으면 이 비료가 토양에 줬을 때 질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21-17, 17이잖아요. 예. 우리는 21이 많아 보이죠. 예. 암모니아태 질소는 토양에 들어가서 질 상태로 바뀌었을 때 30% 가스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14.7로 바뀌어요. 14.7에 17, 17이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이 가다가 돼버려요. 그리고, 갈이 가다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까 미생물 거기에 나왔는데 예. 예를 들어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근권 미생물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EM 효소를 주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예. EM 효소도 주고 막걸리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다 토양 미생물을 좋게 예. 활동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해야 나무가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줘가지고 안 터지고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안 터지고. 그렇게 줬을 때 안 터져야 돼요. 결과는. 그리고 여름에 더위를 안 타야 되고 이런 게 안 나와야 되고 노랗게 마른 잎이 안 나와야 돼요. 잎이 펴져 살이 찌죠. 그 중간에 우리 가원에 갔을 때 과가 여름에 열과 현상이 나가지고 쪼개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밸런스가 언밸런스 있다는 거죠. 언밸런스 깨졌다. 밸런스가. 그런데 좋을 것이다 추정하고 결과가 좋은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 더 질문해줍니다. 우리 가온 밀감 하우스 밀감 가온인데 거기에서 질소를 아까 뭐 얼마나 하영 주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 주면 이 수세가 좋아지면 우리 그 하우스 밀감 자체가 재배가 해그리가. 꽃이 안 나갖고 꽃이 안 나갖고 망합니다. 그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 본인들이 이제 제대로 안 해봤으니까 꽃이 안 오는데 수세 때문에 안 오는 거다니까요. 수세가 떨어져서 안 오는 거죠. 여름에 고온 수세 때문에. 떨어져서 안 오는 여름에 고온 때문에 우리는 비료를 줬다 그러지 정말 얘가 건강하게 있는지 아무도 못 그건 봤거든요. 이해를 못하겠다. 예, 나는. 잎이 펴지게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요소 줬다고 해서 얘가 살이 찌냐 그렇지 않거든요. 요소를 줘도. 근데 그 양을 줬던 게 아주 미량으로 줬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우리가 그 1000평에 10포를 줬느냐 20포를 줬냐 50포를 줬냐 이래 나갔을 때 1000평에 50포 준 사람 거의 없겠죠. 그죠? 제주도의 문양필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천에 키 3000평에 작년에 요소로 300% 주고 올해는 400%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평에 13%는 요소를 줬단 말이에요. 키가 더 좋아지. 그럼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그 정도 줬다면 키가 나빠져야 되고 그 반대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 제가 오는 순간에 키 나무 밑에다가 염소똥을 줘버렸어요. 그 겨울에 염소가 오줌을 작게 싸가지고 작은 오줌을 쌌는데 그게 이파리가 나오다 가르 꼬여버려 이렇게 키위가. 그러니까 끄집어내가 겨우 살리는데 올해는 또 돼지똥을 좀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 돼지똥이 또 들어가면서 또 더 작은 게 또 들어간 거죠.
그 아, 진짜 소변에 짠 부분이. 그렇죠. 그 염도 때문에 염 때문에 우리가 토양 분석에서 가리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가리 성분은 빼고 줘야 되고 인산이 높으면 인산을 빼고 줘야 되고 그럼 토양 분석에서 수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 성분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닭똥은 태비가 질소가 많은 거니까 그러면 닭똥주라는 거니 아까 아니야, 또 이거 치지 거기는 제일 빨리 망한다. 그게 인상가. 아니 그건 질소이신 건데 왜? 아, 인상가리도 많은 게. 닭똥이 염이 제일 많더라. 방송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 와서 한 것 중에 그럼 태비 중에 질소 많은 건 뭘까? 질소는 요소에서 찾아가 쓰는 게 제일 싸게 치고 제일 효과적인데 요소 비료에서 요소. 예, 요소 비료가 제일 좋은데 태비에서는 유기물 정도에서 활용하는 정도를 해야 되지. 그 유기물. 그런데 거기에서 비료 성분을 활용하자면 인산가리가 없을 때는 닭똥이 제일 좋겠죠. 예, 질소분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이제 창자 길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져요. 창자 길이. 그 닭은 창자 길이가 짧게 날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배출이 많이 돼요. 그게 질소분이 해당하는 성분도 많이 나와요. 자기 흡수 다 못하니까. 그래서 닭똥에서 인산이나 뭐 우리가 그 질소 효과가 나오는 비료 성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얘네들이 그 소금을 상당히 많이 먹어요. 염을. 염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염기가 제주도에서 개분을 써가지고 좀 작황이 많이 나빠진 농가들은 방송을 많이 해놨습니다. 개분이. 그래서 개분을 안 써야 되는 조건, 우리가 퇴비를 안 써야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은 우리 기술센터 이게 거부지기만 딱 끊어내고 비료 퇴비 주는 자리 흙을 직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라. 그리고 이걸 섞지 마라. 섞으라 돼 있거든요. 절대 섞어서는 안 돼요. 뭐요? 좋은 자리. 아니 그걸 여러 군데 있는 거 섞으라고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섞으면 안 된다. 토양 분석할 때 한 좋은 자리, 보통인 자리, 나쁜 자리 이 세 가지를 따로 해라. 혼화로만 판가라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뒤죽박죽 섞어가면 이 가온이 오른쪽 왼쪽 다 다르고 용탈이 다 다른데 그걸 갖다 각기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집집마다 다르고. 그리고 비료 퇴비 주는 자리 뭐 거덕을 걷어내면 안 돼요. 위에 꺼부지기만 딱 꺼면 흙을 직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라. 그래 가져가서 해야 된다. 몇 그래서 cm? 30cm 밑에? 20cm 땅 밑에? 그건 하나만 해요. 그 위에? 위에 싹 이거만 걷어내고. 살짝만 그렇죠. 걷어내고. 걷어내고 그 위에 흙 삽이 들어가는 자리까지 약간 딱딱할 진짜가 그까지만 뜨면 되는데 밑에 없어, 딱딱한 없어, 거는 없어, 없어. 잘 창문지가 안 되는 걸 갖다가 뜬 거죠. 인삼 많이 쓰는 사람. 안, 1560. 다 걷어내보고 시약장 떠가지면 허당해요. 나머지 위에 비료가 성분이 없는 걸 떠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또 1657 맞죠? 1657. 그게 끝이 아니고 나갈게. 그게 끝이 아니고 토양 분석 결과에 농촌진흥청 매뉴얼이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가 가다돼서 또 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게 됐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래. 인산가리가 가다돼인데 시방서에 보면 추천 비료 또 주라고 돼 있다니까요. 아니 그 내가 물어보니까 지금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과다로 나와 있는 그 인산가리는 그것이 불용성이네요. 그러니까 그건 못 먹는 거니까 그래서 또 다시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황금알 농법에서는 그 자체를 녹이 먹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녹이는 그 무슨 우리가 청태가 끼죠. 예. 가형수 인산이에요. 바닥에 청태 끼잖아요. 인산이에요. 이파리에 노란 거 있죠. 가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흡수하고 있다 소리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게 가짜지 이 나무가 행동하는 진짜예요. 아니 걔는 불용성 인산이나 불용성 가리 그건 지금 없어질 때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량보다 지금 많이 오버돼 있거든요. 그 가형성입니다. 아니 지금 그거는 아니, 본인들이 한 소리고 그건 불용성이 아니라는 속에 여기서 가형성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백합 농장에 올해 4년 5년째 농사 짓고 있어요. 황금을 농법으로. 요소 한 가지만 쓰고 다른 거 쓰는 게 없어요. 지금 퇴비는 일년- 일체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기물이 있으니까. 토양 분석 결과가 유기물이 있으니까 유기물 안 써요. 참건. 예. 유기물이 있으니까 유기물 안 써요. 인산 많으니까 인산 안 써요. 가리 많으니까 가리 안 써요.
칼슘 많으니 칼슘 안 써요. 그러면 그냥 요소만 준다는 얘기네 결론. 아니 그러면 그렇죠. 황금알 농법에서는 그러면 그 토양 분석 결과 적정 범위가 있으면 이상으로 있거나 전화해요. 그 종의 비료는 쓰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보다 너무 이제 과다되어 있는 그 인산가리를 가용성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안 바뀌 그냥 가용이에요. 그 자체 해석이 잘못된 거다. 과거 몇십 년 전에 해석의 데이터는 안 맞다는 거죠. 그걸 불용성이 아니고 가용성이다. 그냥 잘 먹고 있다는 거죠. 쓸 수 있다, 먹고 있다고. 지금 나무가 청태기가 있잖아요. 새파랗죠? 저거 밑동이. 무사과 아니긴 아니 그 인산. 인산 과다에는 두 개. 요소 많으면 저거 없습니까? 그렇죠. 몇 년 주면 저게 거꾸로 말해도 다른 사람들이 요소 많아보나 저거 질소 많아보나 이때 너무 똥꼬란 게. 바닥에 청태가 낀 것도 요소 주면 녹아 없어져요. 새파란 거. 아, 그래서 사장님 나 하나 양 경험으로 말할게. 우리 양 이끼 옛날에는 이끼가 막 많아나 예. 그거를 누군가가 연마가리 뿌리려는 했어. 이슬 때 쫙 죽어. 예. 그거는 틀리잖아 사장님 말하는 거. 완전 죽은 거하고 완전 죽었다는 없어진 거하고 먹어가 없어져야 돼. 그걸 죽인다고 염화가루 줬으니까 또 밀가면 더 나빠지겠죠. 가리 가닥이 되겠죠. 아니 이게만 연마가리 뿌리나 100% 죽었다고 해영하게 죽었어. 에, 그건 어떻게 설명하고 가? 그걸 죽이는 게 잘한 게 아니고 그게 있으면 우리는 안 줘야 되죠. 인산 성분을 안 줘야죠. 이끼 죽는 하니까. 아니, 인산이 아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먹고 안 먹는 그게 중요한 몸에서 거야. 순환이 돼야 돼요. 그 인산이 얘기. 지금 인산이 여기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인산이 그 나무 밑쪽에 다 인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인산 가다인데 우리는 또 주고 있고 올 봄에도 여기 뭐 퇴비를 주거나 뭘 줬죠. 좋죠. 그럼 인산이 많은 거 인산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이거 맛이 응. 나 좀 무시고 올해는 안 주고 작년에 저 무시고 저 우분 그 인산이 지금 이 땅에 많아가지고 과일 나무가 먹고 괴로워요. 이 나무가 키위 나무에 청태가 끼니까 빙초산을 씻어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가짜 농법 또 나와 있어요. 사과에 빙초산 씻거려 돼 있어요. 그 개뿔 씻으면 뭐해? 이끼 없어져. 사흘만 뒤면 또 나오는데. 그는 왜 반대적인 일을 또 만들어서 하냐고. 인산을 토양 분석 결과에 적정 범위 될 때까지 인산을 안 주면 되거든요. 가리가 가다돼 있으면 안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플러스 전극이 되게 잘 안 없어져요. 토양 결합이에요. 그럼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거든요. 그러면 이동도 빠르고 어느 놈이 잘 먹어요. 그래서 유기물이 필요하거든요. 유기물에서 마이너스 전극은 붙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여기 요소와 달콤이라는 거에 유기질 있고 요소가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건 괜찮수가? 그 복합비료 들어가 달콤이는 복합비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유기물 유박도 인산이 있거든요. 유박에. 근데 지금 인산이 많은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아니 그러면 황금알 농법을 하면은 지금 토양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냥 그 토양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과다로 표시되어 있는 인산가리를 매 숫자가 매. 그거를 안 주면 되죠. 안 주가지고 먹어가 없어야 되지. 이걸 다르게 분해할 방법이 없어요. 분해할 방법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부족한 게 계속 그 제주도에 와서 그 요소 줘라 해가지고 요소 좋은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여름에 더위를 탄 나무들은 요렇게 헤드거리야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더위를 탔을 때는 정말 더위를 많이 탔을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바닥으로 요소 주고 안 되면 잎으로 요소 줘야 되겠죠. 그래 해야 되는데 밀감이 쪼개진다 이러고 있거든요. 쪼개지는 그 원인이 뭐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으로서 피가 고온 열상에 의해서 경화가 된 거죠. 굳어버린 거죠. 단단하게 경화되어 버렸다. 그럼 과육이 자란다는 거죠. 과육이. 근데 과육이 자라서 쪼개지는데 이 해석을 갖다가 전 단계에 가리 가다 질소 부족으로 꺼내야 되는데 요소로 주가 풀어야 될 걸 뭘 다른 걸 한다는 거죠. 그럼 또 땅에다가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플러스 전극들이 비료가 많으면 결국에 사람도 오염 돼버려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은 우리가 농산물을 먹으면 사람도 오염돼요. 인산 많으면 맛도 좋대요.
그러니까 맛 없게 만들 거고 맛 좋게 만들 거고. 요소주에 제일 맛있어요. 그럼 잎이 두껍고 진해야 제일 맛있는데 인산을 준다고 해서 인산 과다된 땅에 맛있냐? 택도 아니에요. 황금을 얹고에는 요소주가 탕을 올려요. 잎이 이래. 잎 속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건 탄수화물. 탄수화물 주재료는 뿌리에 금급 미생물이 소화시킨 질소, 아미노산, 단백질이 전환돼서 와서 탄수화물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 노래진 거는 탄수화물이 없고 가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빼간 거죠. 못 견뎠어. 순환이 안 되고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필요치 않은 걸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하나 더 주면 될게 우리 같은 멤버들인데 그 하나의 회사 사장님이 유기산 제재 만드는 미생물 그거를 공급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유기산을 쓰면은 땅도 좋고 다 좋다해서 나는 지금 막 많이 바닥 이수다게 그거 계속 쓰고 있고. 황금을 농법 하는 사람도 요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집에 아니, 가보면 유기산에 대해서 그건 난 모르고 말해줬어. 지가 유기산을 만드는데 유기산이 왜 필요하냐고. 뿌리가 잎이 두꺼우면 유기산을 발산시켜 녹이는데 왜 유기산을 산을 쓰는 것 때문에 산도가 떨어지는데 그럼 또 섞여서 써야 되고 문제가 생기죠. 어떤 제품을 저는 왜곡시키자는 뜻은 아니고요. 잎이 두꺼우면 자기가 잎에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 그 질소가 탄수화물이 된다는 거죠. 질소가 뿌리에서 근급 미생물이 소화시켜야 돼. 근급 미생물이 힙은 잎의 두께에 해당하고 그래서 황금을 넣고 잎에다가 연면십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뿌리 발달을 많이 시켜놓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잎이 두꺼워야 되는데 잎이 행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잎이 먼저 행동 안 해요. 그리고 밀감은 이상하게 안 좋은 도장지만 진딱 나는 가면 많죠. 그럼 밸런스가 깨진 거죠. 봄에 초기에 잎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이게 우리 뭐 잡감 그러죠. 망감주들이 과일이 커질 건데 봄에는 이파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가 여름에 도장지만 나고 있어요. 그럼 가짜죠. 그러면 봄에 잎에다가 연면시비를 하는 순간에 잎은 먹고 행동을 해요. 채수 나오면서 뿌리에서 죽은 거나 잎으로 죽은 거나 얘는 분갈을 못 하더라는 거죠. 분류를 안 시켜요. 있는 그 자체만 분류 환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 잎은 여기에서 내려갔을 때만 이 가지에서 내려갔으면 이 가지로 돌아오고 위에서 내려가면 위로 돌아가요. 그럼 이 우리 농장이 어떻게 떴죠? 왜 그렇겠습니까? 연면시비를 안 하니까 아랫잎들이 영양 생산 안 하니까 위로 떠버려요. 연면시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면시비? 후기의 발달만 많이 하는 거죠. 봄순의 발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냥 여기서 요소 연면십이 마그네슘 섞는 건 맞아요. 연면십이. 또 마그네슘 그거 왜 나오는데? 요소만 하려는 그게 요소만. 마그네슘이 타양에 과다되어 있다는 거의 대다수는. 우리는 같이 섞었는데 다 개뿔. 그처럼 교육 받으십니다. 이게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에요. 누리끼리 한 게 질소 부족 현상이지. 가리가다. 근데 누리끼리 하면 되면 마그네슘 그 다음 이것보다 더 노래지면 뭐라든가요? 바이러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기 그리고 그럼 어떻든 저기 이거 밀감물 하고 나서 이제 가온을 하면 이게 꽃을 많이 하기 위해서 꽃눈은 지금 이미 예. 지나간 지 한참이에요. 그래요? 꽃눈을 만들고 꽃눈이 발달한 시기는 한참 지났어요. 그건 언제예요? 그 여름에 이미 끝나버렸어요.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끝난 일을 꽃눈을 잘 발달시키면 여기는 꽃눈이 이미 몇 달 전에 결정이 끝났었는데 그래서 뭐 연면시비 하니 꽃눈이 아니더라 요소 중에 하나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리 그 전에 다 끝난 일을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러면 그 전에 잎이 두꺼워 가지고 탱글탱글 있으면 꽃눈분해 얘는 잘해요. 꽃눈분해 제일 저된 게 뭐겠습니까? 좋은 게 요소. 근데 지금 저번에 근데 요소를 줘도 예. 먹고 이쪽으로 꽃눈 문화 쪽으로 안 와요. 그러면 이 잎에서 영양을 생산해가 줘야만 이쪽으로 이 가지가 꽃눈 문화 잘 되는데 그러면 요소 비료만 주면 위로 가버려요. 비료만 주면. 근데 연면시비하면 이쪽으로 와요. 이 잎에서 영양 생산하면 이쪽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비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부시에서 위로 가버려요. 그건 맞아요. 예, 상부시에서. 그러니까 연면 시비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연면 시비례가 발달을 계속 주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왜? 환경은 우리는 많이 착과를 시키기 위해서 아래 위 다 달려있잖아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과실은 영양 생산을 잘 못하니까 자꾸 굶어요. 예. 예. 그런데 연면 시비에 가서 그 양을 뿌리로 돌려 보내줘야 뿌리에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과일나무는 1:1 관계입니다. 한 개 주고 한 개 받고. 잎에다 건을 째면 여기 생산력 깨져 안 줘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영양 생산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면 연면 시비를 보충해주면 똑같아져요. 방금 전에 갔다 온 농가에도 이제 몇 년 되니까 지금 벌써 천평에 요소 45번 정도 썼어요. 그 내년 저게 궁천인데 2월 달에 딸 거란 말이에요. 2월 중순에. 그럼 앞으로 요소 더 쓰겠죠. 그럼 요소 얼마 들어가냐? 일주일에 천평에 2포씩 들어가요. 40kg씩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전혀 다르죠. 상식이 안 맞죠. 그 이제 올게 한 3년 차 되니까 이제 해결이 없어지고 착과가 계속돼요. 그러면 비가림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예. 2월 달에 따는 저기 예. 그거라니. 근데 아. 이제 정상적인 나무로 바뀌어요. 해마다 계속 열어요. 저 해거리를 안 하고 그렇죠. 해결이 하는 거는 굶어서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시가 너무 강해도 해결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봄에 이제 잎이 두꺼워져가지고 자기 영양을 많이 땡겨야만이 꽂는 분할을 하는 거죠. 아니 물론 그런데 그렇죠. 수시가 또 너무 강했을 때는 꽂느냐 안 오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수세 강한 거 아무리 뭐 용을 쓴다고 해서 꽃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 뜻이 아닐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강하게 보일지만 앞에 잎이 노릇노릇 탔을 거예요. 도장지는 뻗어 있을지만 가지는 뻗어 있지만 실은 이렇게 누렇게 울먹울먹해 잎이. 질소 부족 가리가다 고운 장애를 입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치기에 필요한 광합성량이나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꽃눈을 못 만들어내고 위로만 자란 거죠. 그게 균형 시비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죠. 균형 시비가. 그래서 인상가리가 많은데 인상가리 계속 주고 있는 거죠. 인상가리가 많은데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은데 그걸 계속 주고 있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발생시켜 바닥으로 주고 이 나무한테 이 작물한테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 기분 좋은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요소만 준 나무가 더 좋은데 그 지금 한림에는 강 회장님 댁이나 백신천 씨나 뭐 그건 요소밖에 안 주거든요. 그건 한라봉 농장입니까? 레드향, 그 천혜향. 그 천혜향 또 백신천 씨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바람 불면 좀 대정에 그 바람씨 뭐 얽힌다고 척창을 닫아버렸어. 그럼 고온에 올라가 버리죠. 안 커요. 안 크고 색깔이 멈춰요. 그게 온도를 시키려고 하면 잎에 함수량이 필요하고 함수량이 필요하고 하면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이 관계 온도가 1도 올라가고 2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잎에 탄수화물 더 많아야 돼요. 질소를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제가 강의 중에 보면 사무실 강의에 보면 비료를 분류를 시켰어요. 가리는 더운 비료, 고온, 요소는 시원한 비료 두 가지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이게 분란이 일어났어. 이 비료 하나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료만. 가리를 자꾸 주고 있으면 여름에 더 많이 타고 연면십에 가리 성분 때렸다 그러면 혹시 맛내려고 익을 때 돼서 더 안 커요. 모양이 더 안 예뻐져요. 뭐 가피가 줄어드니까. 과육은 크고. 그러면 익는 시기가 늦어지잖아요. 익는 시기가 늦어. 아까 말한 거. 어. 정 아는 데는 정 아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되던데 그게 수치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더 빨라져요. 익는 시기가. 빠르지 않던데. 그러면 요소, 일반 조생은 그렇게 안 되는데 여름에 수확하는 거는 쿵천 일반 조심.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것도 잠깐 마찬가지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유라 실생을 강정에서 그 한 1000평 되는데 거기도 요소 줘가지고 이제 살리냈거든요. 요소조가 살리냈는데 올해 겨우 살리냈는데 예. 그 유라 실생 따면서 그 뒤에 한라봉 붙어 있는 거는 요 커튼을 갖다
10시 대 치다가 막 탔다가 뺏겨 나버렸어요. 이게 그 한라봉 남은 게 완전히 이파리가 불이 나버려요. 빨갛게 돼가 딱 멈춰버려요. 그 하우스가 낮은 데다가 여름에 순환이 안 되고 온도 올라가 버리니까 그 유라실생 딸 때까지는 낮에 10시에 커튼 쳤다가 오후 4시에 뺏기다 하니까 이제 잘 살았어, 한라봉이. 그 어느 날 갑자기 유라실생 다 따고 뺏기 나쁜 거예요. 9월달 때 괜찮다고.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박살나버려요. 한 방에 박살나버려요. 온도가 5도나 3도 올라가 버리면 얘한테 잎의 두께가 엄청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 두께가. 요소를 계속 줘도 땅에 있는 가리 때문에 나무가 다 안 풀려요. 지금 결국은 여름에는 요소로 연면 시비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봄에 아니 여름에는 술 받을 때. 여름에 지금 저기 여름에 주에 열고가 안 생긴다. 열과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름에 주에. 이제 그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거 풀면 이제 어떤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가 그 과가 봄순에서 이제 봄순을 크게 뻗쳐야 과가 커지거든요. 그러면 잎 나기 전에 얘에다가 잎에다가 전엽에다가 연면십에가 살을 찌워버려야 돼요. 그럼 뿌리나 많이 뻗치고. 그럼 봄순이 커지겠죠. 그럼 봄순이 커지가 나오는 것마저도 계속 먹여버려야 돼요. 그럼 봄순이 더 살이 찌겠죠. 그러면 꽃이 크게 피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한 20일 정도 세포분열기. 세포분열기 연면십이 돼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소가를 만들 때 궁천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 연면십을 도로 안 해야 돼요. 세포분열 늘려보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도 더 커버리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예 그것도 이제 무시해라. 캐가갖고 만내가 팔아라. 이제는 연면십 다 해란 쪽으로 결국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예 소가들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더 유리하다. 당브릭스 더 끌어올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라. 제주도 조례에서 뭐 큰 것들이 뭐 비상품 하는 건데 그건 제주도법이고 내는 내가 먹고 살려면 상품 만들고 소비자하고 적게 내야 되냐. 그래서 황금을 얹고 한 것들, 과일 큰 것들 상인들이 하나도 주인 안 주고 다 가져버려.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으니까 자기는 가지고 상품이에요. 주인은 여기서 가져갈 때는 아이고 팥이 내주지 하고 가져가는데 아니에요. 당도가 높고 알이 차 있는데 어떻게 그게 비상품이에요? 더 큰 게 더 당도가 높은데. 사장님, 예. 아까 그 이제까지 그 이런 열과를 갖고 이야기했는데, 예. 아까 열과 예. 그 가리 오바다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소 좀 되잖아요. 잎을 두껍게 하면 되잖아요. 이 파리만 두꺼워지면 당이 요소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됩니까? 바닥을 줘. 연면십이. 바닥에. 바닥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라봉인 경우에 천평인 경우에 바닥으로 얼마를 줍니까? 한 번 줄 때? 한 번 줄 때 이제 그 식물이 얼마를 먹어내고 각자 토양들이 그 비료 응집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분류시키냐면 비료 응집력, 점질 땅, 중점질 땅, 중사질 땅, 왕사질 땅 4개로 나눴거든요. 이 4가지로. 그 점질 땅에는 사과의 비료를 1년에 2포에서 3포만 써도 되더라는 거예요. 100평에. 그런데 중사질 땅은, 중점질 땅에는 5포에서 4포에서 5포 써야 돼요. 요거는. 근데 중사질 또는 100평에 7포를 써야 되잖아요. 7, 8포. 막 빨리빨리 주죠. 아니 이게 응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유실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유튜브에서 황금을 넘고 그 강의 주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오늘이 10월 23일 제가 제주도에 있지만은 내일 육지로 가서 28일 된 사무실에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 밀감을 들고 오면 밀감 강의를 해주고 감자를 들고 오면 감자를 강의해주고 사과를 들고 오면 사과 강의해주고 딸기를 뽑으면 딸기를 강의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종을 한 번에 암축을 시켜놔야만이 농업의 기준이 되고 국가에 그 쓸 수 있는 사각이 맞는 매뉴얼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밀감은 제주도에 가져가고 뭐 사과는 절로 가지고 개뿔 만들어놨기에 오합지질 만드는 거예요. 개판 하나의 틀 속에 집어여서 비료는 계절별로 어떤 비료 어떤 기준을 써라. 그래서 그 기준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기준표에 준해서 우리가 잎의 색깔과 두께를 비례하면 맞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값이 1.3 이하로 되면 강원도 배추가 병이 와요. 일액이 맺어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물렁병이 와요. 1.3에서 1.8이 하면 배추가 병이 안 와요. 약을 안 쳐도. 그럼 우리가 여름에 이 우리가 하우스에 들어있는 망감류 밀감들이 병을 안 하고 더위를 안 타는 이 시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질소 인산가리 균형 시비해서 최소한 1.5를 넘어가야 돼요. 1.5 여기 아까 0.7이라고 그랬는데 하우스 농장 치고 1.5 안 넘는 토양이 없을 건데요. 지금 거의 대다수 그 기술센터 분석한 거는 안 맞다. 아니, 그 분석표 이식값은 미국식이 돼가지고 물의 녹이가 높게 나와요. 이거는 유럽식 지금 우리나라에 양액 재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걸 측정해 기준값이 맞아야 돼요. 기술센터 분석은 높게 나와요. 아니 보통 이 시를 재보면은 뭘로가 됩니까? 아이고 이시 분석기 그거 갖고 다니면서 재주던데 그걸로 재니까 4, 또 어떤 데는 7까지 막 높게 나오는데 7까지 되면 아예 안 돼요. 다 쪼개져 버려요. 7까지 나오면. 그래서 이시 분석기가 틀리다는 예, 거네. 요거는 양액 기계에 의하면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 나와 여기? 0.7. 0.7. 그 1.7이 맞은 거. 1.7이 돼. 1.5는 지금 1.5가 돼야 1.5 이상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지금 되는 그 가을이기 때문에 얼마 올라가야 되면 2.5. 지금 한 2.2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2.7이 제일 맥시멈. 1.5에서 2.5가 정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절별로 달라요. 맥시멈이 여름에 온도에서 견디는 1.8 이하, 가을에는 2.1 이하, 노지에는 2.5, 겨울에는 2.7 이하. 그 계절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만 맞추면은 전기전도도 이- 전기전도인데 저 화분화가 그 정도 맞추면 다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 기계는 몽땅거리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가리가 많아도 올라가고 인산이 많아도 올라가고 마그네슘이 많아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맞질 않아요. 그래서 토양 분석과 우리가 엽색을 분류해가 봐야 돼요. 엽색을 잎색을 봐줘야 되는데 그 이시 측정기 올라갔다고 맞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리가 많아가 되게 높은 농가들을 겨우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요소만 매번 줘가 이제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요소만 줘가지고. 그러면 1년에 육지에서 샤인마스케 포도 뭐 7, 8포 100평에 그걸 쓰게 만든 장본이 저죠. 제주도에 와서 밀감 하우스에 1년에 요소를 100평에 7, 8포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고 키위밭에 요소를 13포까지 쓰게 만든 사람이고 그러면 농비가 더 적게 들다는 거죠. 왜? 비료 주고 복합비료 좋은 것보다 요소만 주니까 간단하고 그 농비가 적게 들고 문양비 이사님 같은 경우에 퇴비 주고 복합비료 주면 농비가 1년에 그 비료까지 800이 드는데 요소만 주니 45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돈이 전략되고 품질이 좋게 나오고 그게 1,500평이면 요새 몇 평?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잎을 분류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잎을.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잎은 펴져 있어야 좋다. 두꺼워야 된다. 이 누리누리한 색이 들어있으면 이건 가리 가다다. 우리 건 제로인 게 우리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를 오늘 하루에 와서 저한테 다 내라는 건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지금 몇 년째 와서 지금 제주의 밀감 기술을 저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육지에서 밀감나무 한 폭이 없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밀감 강의라고 키위 강의라고 있으니까. 강원도에 가서 감자 한 폭이 안 쓰고 감자 강의라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식물이 자라는 데는 기준을 찾아내는 거죠. 기준 매뉴얼. 이 매뉴얼을 잘 활용하는 뜻이에요. 황금알 농법 안 해도 종수 잘 지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 식물이 우리 토양이 정말 좋아가지고 배출이 잘 되거나 잘 머물거나 이거로 인해 가지고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주기는 조금밖에 안 주는데 요놈이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활용이 잘 되겠죠. 활용이. 그런데 이게 아무리 줘도 내가 나쁜 걸 줬는데 떠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나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사비로 들여서 하는 이유는 국가가 잘 살아야 돼. 이 국가 식량 안보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주도에 밀감들이 당브릭스가 20브릭스 나오면 오렌지 잘 못 들어와요. 맛이 없어 안 먹어요. 그러면 당을 올리는데 제일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는 거죠. 잎이 두꺼워야 된다는 결론이죠. 잎의 두께를 두껍게 하려는 것 같으면 뭐가 잎을 두껍게 할 거냐. 토양 인상가리는 과다되어 있고 질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 토양에 지금도 많아가지고 오염 수준이다. 과다 오염이다. 그럼 지금 오염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오염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름에 왜 하우스에 있는 밀감들이 망감류들이 쪼개졌을까요? 쪼개진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잎 두께가 얇은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수분을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실 자체에도 수분이 적어요. 무게도 안 나가고. 그럼 수분이 적고 순환이 적게 되니까 몸속에서 더위를 탄 거겠죠. 그럼 과피 고온열상이 일어난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냐? 또 새순이 뽀족뽀족 나고 있거든요. 왜? 시원해지니까. 시원해지니까 더운 성질에 있는 가리를 이제 먹고 소화를 시켜요. 순환이 시켜요. 전에는 더워서 순환이 안 되던 게 이제는 가리가 있어서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겨울부터 봄까지는 5월달까지 잘 되는데 6월달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리 가다 오염됐다는 게 있어요. 7월달 되면 더 안 되고 8월달 되면 안 되고 그러면 4월달 5월달 돼서 밀감 나쁘다 하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시원하니까 가리가 있어도 잘 순환이 된다는 거죠. 가리 가다 돼서 순환이 안 되는 온도가 정해지겠죠. 그 온도는 또 잎 두께에 비례되겠죠. 잎 두께는 함수량이 비례되겠죠. 그래서 밀감을 물을 굶겨서 당도 올리지 마라. 나무 죽이고 손해가 2배 3배 늘어난다. 왜 그러냐면 가쪽에 가보면 물을 아무리 굶겨도 수분이 정상이에요. 가에서 빼 들어가지고. 그런데 복판에만 굶겨 나무를 죽이고 있거든요. 연구소 옆에 가면 문재민 씨 농장에 몇 년 전부터 그때 와가지고 가르치고 나서 절대 물 안 굶겨요. 지금 현재 이제 궁천이 올해는 좀 해거리 하는 애인데 좀 그래도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 가보면 당브리스 한 9브리스인가. 그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열겠죠 또. 많이 열은 건 지금도 이러니까 뭐 7, 8개, 9개, 10개도 달린 게 있어요. 그리고 수세가 떨어지가 나무가 비실비실하게 다 회복해 있어요. 말라 죽던 나무들이 다 살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죽는 주 원인이 뭘까요? 잎 두께가 얇아서 죽는 거죠. 잎 두께가 얇은 원인은 질소 부족이고.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밭에서 해야 될 일은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야. 예. 지금 이 나무가 고내가지고 힘이 없는 듯 하죠. 예. 힘이 없죠. 희수가 약해 보니까. 힘이 없죠. 예. 누가 봐도 힘이 없고 히득거리 하죠. 그렇죠. 그 질소가 부족하고 초기 연면집에 안에서 안에 쏙순이 장가지 자꾸 죽어요. 예. 장가지 죽어요. 자꾸 죽어요. 이제 키만 삐찍삐찍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수세를 회복시키고 다음에 안에 쏙순을 틔워 가지고 가지에서 객가지가 많이 나와요. 주관, 주지에서 척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주지만 있지 척지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료를 더 주고 연면시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연매주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를 회복시키려면 뭘 줘야 돼? 요소만 줘야 돼요. 밑에 바닥에. 우로 연매시비는 하지 말고. 연면시비는 골드 칼라의 설탕,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 노지 같은 경우는 설탕 한 5kg까지 써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하우스에서는 비가 하나 이슬이 안 오기 때문에 3kg만 써도 잎이 번쩍번쩍해요. 같이 탄수화물이 바로 먹어요. 예. 설탕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영양소예요. 근데 바닥을 준 요소는 여기에 있는 잎에서 있는 영양소가 이동해서 근권 미생물이 일을 해서 가져와야 여기 탄수화물이 되거든요. 그 설탕을 주는 순간 이게 바로 먹어요. 설탕을 주면. 설탕을 주는 순간 이게 바로 먹어요. 그럼 에너지가 되겠죠. 예. 그러면 활력이 이 두께가 활력이 생기겠죠. 그런데 설탕을 안 주고 뭐 비료를 줘가지고 활력을 만든다.
그러면 비료를 분해가 탄수화물을 만들기 시간이 또 얼마나 가겠냐고. 혹시 요소에 저 설탕을 같이 혼합해서 살펴도 됩니까? 괜찮아요. 그 요소는 질소 역할을 할 거고, 예. 질소는 분해 안 된 거고, 질소가 바뀌어 탄수화물 바뀌려면 시간이 또 가겠죠. 그죠? 근데 과실이 열려있을 때는 500g 이상 쓰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쓰면 또 뭐 전자결석가 매끈하게 해라 하는 것도 있고, 과실이 클 때는 500g도 많을 땐 쓰지 마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설탕이 맺힌 자리에 얼룩이 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설탕을 써도 얘가 해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설탕을 해서 어느 정도 계속 줘야 됩니까? 수시가 아주 좋아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좋아질 때까지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설탕도 수세 좋아진대. 아니 이거 바로 자, 이 풀을 하나 뽑았거든요. 예, 이 풀이 끝이 타고 있죠. 예. 가리가다. 보이죠? 잎 끝이 타고 있잖아요. 풀이 왜 잎이 타고 있을까요? 그렇죠. 타고 있죠. 가리가 예, 가리가다가 됐을 땐 이렇게 심하면 이렇게 지가 왜 죽고 싶어요 이게? 잘 살아야죠. 이렇게 되는 원인이 가리가다 고온 열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거나 요 이파리가 얼룩얼룩한 거나 요거나 여기에 있는 밀감이 있는 동일하거든요. 가리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 경제적 손실이 제주도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복합비료를 바로 시켰으면 질소는 미생물이 먹고 인상가리가 더 트여야 되겠죠. 잠깐은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더 많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 골드 칼날은 막바로 흡수가 됩니까?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또 볼게요. 불 뜯어볼게요. 사장입니까? 요렇게 망가져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하엽이. 이거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잎이, 영양이 하나도 없고, 얼룩 한 개가 여기도 있죠. 예.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에요. 가리가다, 질소 부족이에요. 요래 뒤로 까디지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것들이, 까디지고 타죠. 가리가다. 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지, 식물들은 다 가르쳐 줘요, 우리한테. 밀감나무도 가르쳐 줬고, 우리한테. 풀들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할 것이란 그 생각의 관점에서 멈춰버린 거죠. 미생물 배양하면 누가 뭘 제일 좋아하냐는 거죠. 미생물은 당물 제일 좋아하겠죠. 탄수화물. 질소도 잘 먹어요. 창녕에 마늘 심는데 논에 볏짚을 잘라가 여면 요소를 500-600평에 2포씩 더 여요. 40kg씩. 볏짚이 미생물 발효할 때 질소를 땡겨 먹어버려요. 그럼 여기에도 미생물이 가서 일을 하면서 요 풀을 부식시킬 때 뭘 먹어? 질소를 땡겨 먹어요. 이제 이해되죠? 먹고 나면 그 질소 없어요. 제일 고갈되는 게 질소라는 거죠. 적으면 적을수록 더 고갈이 많아요. 요 잎에서 이 풀이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가 못 먹고 이슬로 뱉었다. 떨어지는 순간에 미생물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버려요. 그럼 질소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인상가리가 땅으로 떨어지면 내는 인상가리예요. 우리가 갖다 줬던 인상가리 계속 누적이 되고 쌓여 올라오겠죠. 근데 질소는 계속 없어져요. 질소를 많이 주면요. 많이 줘본 적 많이 투입을 해서 주면은 1년에 몇 포 주려고요? 1년에 예, 1000평에. 아니 1000평에 이제까지 주던 것보다도 일단 8월 지나면 이제까지는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사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9월 줘도 되고 10월까지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360을 준다고 나쁜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토양에 간직해야 될 양이 있으니까. 질소를 그렇게 주면은 그 색깔도 덜 나고 아무래도 또 당에도 지장이 있어가지고 당이 안 오를 것 같은데. 당이 더 잘 올라가죠. 그래요? 그렇죠. 무슨 설탕 아까 설탕 주래? 설탕은 아미노산이니까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설탕도 장단점이 있고 요소도 장단점이 있고 가리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설탕 장점과 단점 말해주세요. 설탕 장점은 다 좋은데 그 과일이 컸을 때 쓰면 과일에 얼룩이 생긴다. 한 가지 끝. 이제 어릴 땐 괜찮네. 그렇죠.
지금도 열매가 없으니까 얘는 엄청 중요한 거지. 수시를 회복시켜 뿌리를 뻗쳐야 되는데 얘 히득거리하고 얘가 언제 일하겠냐고, 그죠? 예, 예.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는 주축이 누가 되느냐? 잎이 일어나야 뿌리가 일어나죠. 그럼 뿌리 내려가면 뿌리가 물 끼쳐야지. 질소가 없고, 백설태. 예, 질소가 인상칼인데 집을 땡기면 얘가 먹는 순간에 또 별로겠죠. 손실만 되겠죠. 질소를 안 주고 연면시하면 가온 게 가리만 또 들고 오겠죠. 인상가리만. 그러면 요소하고 설탕 배율 미스가 안 죽을 만큼 주는 게 제일 아니 좋은데. 거기도 뭐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몇 대 몇 우리가 요소 연면시 물 한 말에 아니면 물 500에 500g을 쓰면 1100이거든요. 예, 500에. 그러면 500백은 1kg거든요. 예, 1kg 쓰는 거는 거의 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500에 1kg. 자, 1kg 쓰는데 지금 얘한테는 1kg만 써야 될까요? 2kg 써야 될까요? 3kg 써야 될까요? 5kg 써야 될까요? 이래 봐야 되겠죠? 낭에 따라. 그렇죠. 얘는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는 지금 한 5kg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5kg 먹으면 잎이 상해요. 세포가 파괴돼요. 양 50만 예, 그렇지. 그러면 또 다른 생식 기능이 어떤 파괴가 돼요. 500배.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비례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질소만 넣어버리면 생식 기능이 파괴됩니다. 22kg. 그럼 해순이 돼버려요. 그것도 안 나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생식 기능을 파괴를 안 시켜야 돼요. 예. 그럼 얘를 갖다 생식 기능 떼버리면 내년에 여기 안- 봄순이 나면서 꽃이 안 오죠. 봄순이 지금 가을순이 나쁘면 봄순이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지. 없어져요. 그래서 과다하게는 함부로 사용해서 안 하는데 온도가 낮아서 이제 새순이 잘 안 터요. 예. 이제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설탕을 쓰면 3kg까지 쓸 수 있다. 3kg. 요소하고 1대1 거의 그런데 이제 그 영양으로 쓰면 저희 한금을 골드 칼라는 한 2리터까지 쓸 수 있다. 1.5리터, 2리터까지 지금 영양이 부실하니까. 사장님네 그 설탕은- 영양제는 설탕 들어간 거. 설탕은 여기에서 3kg 쓸 수 있고 요소는 한 1kg가 좋겠다. 여기서는 그렇죠, 1kg. 여름이라 한여름에라도 아마 그렇게 제가 처방했을 거예요. 설탕만 달라지지. 한여름에도 아마 여기서 제가 여름에 제가 6월달에 왔더라면 7월달에 왔더라면 아마 요소 처방을 했을 거예요. 연면 11호. 왜 그러냐면 질소를 먹고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 잎이 얇아가지고 더위를 못 견딘다는 거죠. 더위를 못 견디니까 어떻게 돼요? 과일은 과피가 고온 열상을 입어서 과피가 갱화가 됐죠. 굳었죠. 단단히 굳었죠. 그럼 과피는 굳어 있고 그날만 굳었지 과육은 또 크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과피는 굳었고 과육은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울뚝불뚝하게 되겠죠. 과피는 굳었으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쪼개지죠. 햇빛 많이 보면 쪼개져요. 그리고 요 부위가 또 까져요. 얇아져요. 이 사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열받아 보면 같이 이렇게 쭉 커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커요. 과일 위치에 따라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더위가 탄 과일들은 먼저 색나면 안 되거든요. 가온에 여름에 갔을 때 우리가 과일이 색이 난다. 레드향, 천향, 뭐 조생종, 뭐 이놈들 가가 여름에 색난다.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 연면 시비하고 아침에 일찍 맹물 뿌려주고 열을 식혀야 돼. 요소 밀어주고 빨리 잎을 살이 찌어야 돼. 더위를 식혀야 되겠죠. 그럼 더워지면 어떻게 과피가 갱화가 돼버린 거죠. 세포가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 치료제는 뭡니까? 요소거든요. 근데 이거 쪼개진다고 어떤 거 뭐 이거 좋네 저거 좋네 개뿔 다 제로예요. 그러면 봄에 잎을 강하게 키우는 뿌리가 발달 많이 되겠죠. 과일 적을 때. 그러면 비료주면 잘 먹어요. 근데 봄에 초기 연면식 안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 뿌리가 발달 적게요. 그럼 도장지만 많이 크고 힘이 떨어지니까 도장지는 많이 나는데 안은 비실비실하게 열매도 별로고 도장지 많이 나고 이런 엇박자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제가 그 황금을 얹고 연구 과정에서 단감에다가 비료 주면 단감이 가을 이만이 나와야 돼요. 비료 주면 크게 나와야 돼요. 나락논에 벼논에 비료 많이 뿌리면 나락 자빠지잖아요. 비료 주면 크고 된다. 연구 딱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에
21가지 복합비료를 내 나무에 한 포씩 줬거든요. 봄에. 그럼 올 가을에 이만한 거 딴다. 개뿔 감은 요만한 게 되고 도장님이 있다 이거죠. 아, 그래서 다음에는 요소를 2000포를 끊어가지고 또 줘서 작년에 복합비료 그는 힘이 없다. 비료가 값어치가 없는 게다. 그래서 요소 줬거든요. 또 안 돼요. 그래서 봄순을 키우는 동작은 뿌리가 하니까 잎이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봄에 잎이. 연민식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개발해내고 그걸 공식화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황금알농법이에요. 그래서 황금알농법 개발해도 또 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죠. 뭐냐? 땅의 비료량이더라는 거죠. 계절별로 다르더라는 그 폭이.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찾아내놨다는 거죠. 비료를 적게 주면 어떻게? 고추가 키가 많이 커요. 오이가 키가 많이 커요. 호박이 키가 많이 커요. 비료가 적게 주면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많이 크더라. 우리 비료 많이 줘도 키가 컸다 그러죠. 그 역설인 거죠. 그것도 이식값으로 측정해서 이식값이 맺힐 때는 키가 크고 이식값이 맺힐 때는 안정적이더라. 질병도 없더라.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모든 걸 제가 다 전달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물어보려는 분들도 다양하고 내는 요거 가르치더라고, 내는 요거 가르치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 번 들어도 이게 금방 습득이 안 돼요. 그래서 20일 날 강연 조천농협에서 강연 그 유튜브 내용을 많이 보시라고요. 칠판에다가 세워야 저를 제대로 강연해 줍니다. 칠판 앞에 딱 세워야. 칠판 앞에 서면 제가 종이 들고 합니까? 안 합니다. 1년에 뭐 여러 100번을 강의를 해도 종이가 적어한 적은 없습니다. 식물 생리를 다 푸는 걸 과거에 다 풀어낸 내용을 알려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을 꼭 하자. 가리가 많으면 주지 말자. 그 유기물이 많으면 주지 말자. 유기물 안 줘도 된다. 인산이 많으면 주지 말자. 가리가 많으면 가리 주지 말자. 칼슘이 많으면 칼슘 주지 마자. 마그네슘 많으면 주지 마자. 뭐 줄 거 뭐 있나요? 질소는 토양 분석표에 없습니다. 토양 분석표에 질소가 없죠. 제일 중요한 데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질소는 적정값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밭에 이 씨를 측정하고 토양 분석표를 꼭 봐셔야 돼요.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측정기는 저희 사무실. 아니 그 측정기 말 측정표.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요 흙을 받아줘야 돼요. 그걸로? 거기서 예. 다 나오니까. 예, 제주 기술센터에 거기 나와요. 예, 받아줘서 우리 육지에는 각 시군의 기술센터가 다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는 한 군데를 뭐 통합했다는데 아니,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 제주시 남북 다 있어. 다 없을 거예요. 해봤습니까? 농협에서 해봤어요. 다 있어요. 나도 해봤어. 언제 했어요? 몇 년 전에? 한 3년 됐어. 그래, 그거 없어요. 이제. 그때 나는- 최근에 다 통폐합 했다는 그래서 얘기 저 앞으로는 도지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각 시로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잘못 걸려요. 6개월 일주일 걸릴게. 그러면 인삼 많고 요소 많은 거를 요소는 아니고 아, 요소는 아니고 요소 가리. 많은 요소 많은 거 저 평균으로 거기 기술센터에 가서 숫자 2 전후로 나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시를 이 시는 이 요 시는 측정기를 꽂아야 돼요. 아니 거기서 나오는. 그거하고 그건 안 다르다니 맞아요. 이것이 맞다는 게. 예, 그럼 이거 밤마다 강 측정해 줍소. 우리가 측정하는 거 여기 장목반이나 본인들이 사가지고 다 쓰시고 이거 얼마? 85만 85만 원이요. 85만 원. 이거 네, 일산이니까. 네, 국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 치료만 꽂으면 나오는 거. 예, 제주도에도 많이 보급됐습니다. 아. 예, 동아리는 사게. 동아리나만 주문은 바로 될까나. 아니 이 금액이 커구나. 밀감이 더 큽니다. 밀감이 더 가격이 크다고. 밀감이 가격이 더 크다고. 난 하나 사쿠다기. 예. 삼이 김이. 예, 그래서 밀감이 가격이 큰 거지. 우리가 작물 재배를 잘해야 내가 밭에 가면 기분이 나고 신이 나는데, 작물이 봄에 다 열었던 게 수확 때 되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땅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떨어져 버린데. 그건 뭐 때문에 떨어졌나요? 잎 두께가 얇아 떨어졌어요. 잎 두께 떨어진 건 또 원인이 뭐냐면 여름에 더위하고 질소 부족가 두 개가 만난 거예요. 그럼 4월달, 5월달까지 작물이 안 좋은 집이 없어요. 4월달, 5월달까지.
그럼 6월달부터 실실 나빠져요. 7월달부터 더 나빠지고 9월달 쪼개지고 난리지긴다. 그 원인들이 토양의 인상가리 가다 오염이 돼서 그렇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 원래 저희는 보통 평상적으로 한 7월 말이면 예. 이게 색깔이 이게 익는데 예. 우리는 익다가 갑자기 멈춰버렸거든요. 그 질소 부족 더워서 행동을 멈춰버는데 아가 그러니까 결국 질소를 그때 줬으면은 이게 착색이 그 됐다. 전에 되죠. 그 전에 먹고 살아와야죠. 아, 그 전에 그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온도가 네. 더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멈추다니. 멈춰 그렇구나. 멈춰버리죠. 그러면 지금도 요소는 참 좋은 놈이야. 지금도 하나봉에 깨지는 거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여비 시비도 됩니까? 무조건 여서라. 지금 깨지는 놈은 이제 요거하고 같겠죠. 아까 이거는 버텨버리죠. 예. 그 과피가 옆으로 또 깨지는데. 그 옆으로 깨지는 거하고 대가리 깨지는 거 두 가지 달라요. 예. 옆으로 깨지는 건 햇빛이 딘 거고, 죄송합니다. 햇빛이 딘 거고. 이거 한 번 한 거. 예. 저기 그리고 알 얘기는 안 여기 앞에 깨지는 거는 일찍부터 그 가리 가다대 요 쪼개지는 거고, 그거는 햇빛에 이쪽 굽혀서 그럴 거야 아마. 이쪽 굽혀 이쪽 째질 거야. 이쪽에. 그러면은 지금도 여비 시비도 됩니까? 늦었어요? 산라봉 수확식이 언제죠? 한라봉? 예. 1월 중순에서 하순. 50일 전까지는 비를 줘도 됩니다. 음. 50일 전에 마지막 비를 줘도 됩니다. 예. 그럼 지금 50일 더 남았죠. 더 남죠. 그럼 요소 비를 줘도 돼. 그러면 저 위에 밭에는 뭐 지금 뭐 가볼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화분화가 지금 다 끝나가니까 뭐 그 화분화를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지금?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네요. 뭐 떨어진 밀감 갖다 붙이는 꼴이죠. 그거는. 예. 여름에 떨어진 밀감 여기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시기에 계산이 끝났는데 그 시기에 영양을 만들어서 꽃눈을 만들었는데 그 시기에 영양이 부실하고 밀감이 멈출 때 그 꽃눈도 에너지를 빼가 써버렸어요. 그 꽃눈이 될 놈도 가지가 가는 거는 빼가지고 지가 써버렸어요. 밀감한테 갖다 주고. 나 이번 밑강 열어보면 알죠. 꽃도 하고. 나 인상가를 지금 8번 했거든요. 우리 가온에 이제 내일모레 가온 들어갈 건데 8번을 해놨. 사장님이 말하는 거라면 가온 과다 아닙니까? 과다니까 꽃을 안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르지. 그런데 이제 이걸 식물들을 나눌 때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네가 이거 해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줬을 때 해내라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줬는데 결과는 이게 나오러 줬는데 이게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또 순방향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줬을 때 온도가 떨어졌을 때 온도가 살짝 떨어졌을 때 인상가리 줬으면 도움이 돼요. 공기에 그렇죠. 예, 공기에 또 그걸 줘버렸다면 그건 이제 해가 돼요. 그런데 인상가리는 보통 농가가 고온에는 안 줍니다. 다 예, 새벽일 주나 밤일 주나 오지. 아니요, 그 고온이 아니고 나- 전체 온도. 전체 온도. 전체 그 계절의 그 요 시점 온도에 지금은 준다고 해는 없는데 그 해는 한여름에 지금에 주면 해는 없는데 언제 해가 되냐? 그거는 8월. 아니 내년 해가 돼. 아니, 자꾸 주면 이 땅이 누적이 되게 떨어지면 여만 먹나 떨어지거든. 아니 떨어지면 그리고 땅이 계속 아까도 내려가는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10월 달이면은 예. 생리적 화분학이라고 해가지고 예. 지금 인상가리를 지금에 여러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뿌리 염심을 많이 하는데 잎이 두꺼우면 다 자라거든. 두꺼워지면 다 자라. 입이 두꺼워지고 한다는 거는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오늘은 열매가 없으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설탕이에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설탕하고 해버리면 그 가리 성분 있으면 설탕이나 약간의 질소분이 더 중요한데 그 인산은 탄수화물 아니거든요. 그럼 별개죠. 인산은 저 뿌리에 보세요. 새파랗게 청택기 있죠. 좀 많이 있잖아요. 뿌리에 청택기 있으면 인산이 꽈당 있는데 뭘 또 인산을 아니 또 그러면 아까 저번에 그 처방할 때 예. 염화가리하고 저기 연면시비를 그때 해서 제가 한 번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제가 하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게 그 돌리 잎에서 봤을 때 예. 에너지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예, 에너지가 있으면 강하게 돌리면 생식경이 살아나요. 강하게. 강한다는 게 가리를 준 거예요. 그 대신 보완하는 게 가리가 들어간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요?
설탕. 설탕이 들어가죠. 아, 예. 설탕이 보완을 하기 때문에 가리를 쓰는 거지. 가리만 써보면 나무가 오므러져요. 위축. 설탕 같은 도 안 해. 예, 설탕 맞. 그러면 힘이 안 빠져요. 아, 그러면은 결국 가리를 놓았다는 거는 화분화를 어떤 촉진하는 거네. 촉진하는 게 영향이 되겠죠. 영향이 되는 거. 그렇죠. 화분화에. 그렇죠. 영향이 되겠죠. 그 에너지를 주겠죠. 그 몸속에 체내 저장이 늘은 거죠. 체내 저장은 늘리는데 그 가리가 들으면 생식 기능이 늘어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결론은 인산이 필요하다는 거. 예. 아, 가리. 인산. 아니, 가리만. 함부로 인산이 늘어나면 해가 됩니다. 지금도 인산이 많아서 청태가 많이 돼요. 인산은 쓰지 말고 가리만 써. 그러니까 연마가리 쓰라는 거예요. 연마.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상식을 역설에가 뒤집어야 돼요. 완전 뒤집어. 그래서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도 앞으로 다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식물이 우리 나무에 달린 잎이 다 건강해져. 그 현철 쓴 건 얼마짜리에 몇 마리 얼마? 그거 말해주세요. 100마 그 영양제에 대해서 말해. 아니, 그냥 나는 우리가 수세가 강하니까 응. 100말에 염화가리 12kg, 20kg. 그다음에 설탕 12kg. 그다음에 무슨 칼라인 거 하는 거 그거 2리터. 아니야, 8리터. 그거나 8리터에 얼마예요? 지금 아니야, 여기 15리터. 처방현들 하면 다른 나무 죽어요. 그거는 우리는 완전 수세가 강한 나무니까. 여기 그 대표님 농장 처방한 데를 하면 다른 나무 잎을 다 흘러버려요. 우리랑은 죽어버려. 우리 막 이렇게.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난 그러면 진짜 이파리 다 떨어질 줄 아는데. 멀쩡해. 아니, 멀쩡 오히려. 광채가 나요. 아유, 이파리가 오히려 진짜. 광채가. 사장님 우리 밭에 그게 왜 그러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물 500에 염화가리를 5kg를 열라 그랬으니까 100마리 예. 20kg 였으니까 예. 그 처방할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러지 그건. 그러니까 근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온도가 떨어지는 단계에서 염화가리를 5kg 들어가면 나빠져요. 히드크레. 근데 누가 보완? 설탕이 또 보완하고 있거든요. 골드 칼라가 또 보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살이 쪄가지고 도로 빵실빵실 바뀌어버려요. 그럼 불가능한 일. 이 조합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못 배우면 우리 그 천에 2톤에 그 25만 100말 네 통에 염화가리를 20kg 한 포를 줘야겠다. 그러면 여름에 이걸 배우고 잘못했다면 홀라당 내려간 적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빼다고만 하고 가온이 박살 나버려요. 그런데 이상이 없잖아요. 이상이 없다는 소리는 그 진단이 그 소통이 정확하게 맞았기 때문에 이 대표님 원하는 거와 제가 본 시선이 두 개가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 나무는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이 가온에 그쪽 가온에 수세가 너무 강한데 어떻게 생식기능을 부여시킬 거냐거든요. 전환이 그치. 밤마다 예. 돌아다니면 처방하면 그거 해줘야 건강해야겠니.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기본 본인들이 몰랐던 거는 저는 제주도에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주도 전체 문자를 다 보내요. 그러면 저한테 그걸 해주거나 아니면 장목반에 강의 요청을 하라고 그럼 무료로 저는 가르쳐 가겠다고. 그 제주도에서 10매치를 제가 이렇게 이따 나가면 100마리에 얼마예요 선생님네 영양제가? 100마리 아니고 15리터에 15리터든 뭐든 13만 원인가? 얼마? 12만 원. 12만 원인가? 예. 그래. 네, 그래서 비싼 거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을 어떤 기준 설정할 거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년 봄에 따는 카라향 같은 거, 5월달에 따는 거, 네. 그것들은 조그만하게 더위 적게 타요. 여름에 조그만하니까. 그러면 9월달에 따는 것들이 더위를 많이 타요. 8, 9월달 따는 건. 비대기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에 과일은 커야 되고 온도는 올라가고 그러면 많은 양의 질소가 필요해요. 그 많은 양을 질소를 먹게 만들려면 봄에 연면실을 만들어 잎을 두껍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공기에 계속 빨아 올리거든요. 비료를 분해해 올리는데. 그런데 봄에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비료를 주면 못 먹고 도장이면 또 커버려요. 그래서 식물을 갖다가 이 오묘한 진리를 다 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은
팔다리가 떨어지면 팔다리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식물은 가지가 위로 솟아지면 생식 기능이 다 있거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거든요. 근데 밑에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얘들 걱정 안 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과실이랑 위에 있는 똑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똑같게 만들려면 봄에 초기에 봄순에 할 때 연면십이 많이 해가지고 이 잎이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서 올라오는 관을 늘려야 돼요.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빴던 게 내년에 회복되는 속도는 연면 시비가 주축이 되긴 하나 토양에 잔재하고 있는 인상가리가 방해를 준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양제 뭐 주 성분이 뭡니까? 그게 선생님네 거, 사장님네 거. 코카콜라 코카콜라? 비밀은 FBI도 모른다. 코카콜라? 그래서 그 뭐 별 들어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양제는 아무리 좋은 놈도 가스레인지 냄비 붓고 끓여 보면 몇 숟가락 안 된다. 몇 숟가락 안 된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미량 영- 요소인데 영- 미량 요소. 예, 영양제가 추가돼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말통을 저울에 올려보거나 그 제품을 저울에 올려보면 조금 진실이 나와요. 무게에 비례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했을 때 부연 설명이 영양제 치지 마라 하는 놈 무식한 놈, 영양제 지꺼마고 쓰라 하는 놈 욕심 많은 놈 다 가르쳐주고 냄비 끓여가지고 몇 숟가락 안 남다까지 가르쳐주면 그나마 양심 있는 놈. 영양제 쓰지 마라 하면 그건 좀 무식합니다. 그 영양제는 쓰면 효과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잎이 두꺼워서 뿌리가 발달한다. 요게 설명이 부연돼야 되고 그건 맞아. 그리고 이 식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요소다. 요소다. 이거 하나만 배우면 됩니다. 오늘 배우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 영양 안 사셔도 괜찮아요. 밀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부자 되면 돼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고 제주도에 온 목적이 그거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이 밀감을 계속 알리고 해주는 거는 제주도 밀감 농사 제발 잘 지어달라.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외국 과일이 안 들어오게 안보할 수 있다. 하여튼 그냥 한처치 하는 거 방해. 예, 하여튼 지금은 뭐 요거 우리 카메라 켜고 하는 거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지금 하고 돌아가냐? 예, 그 요소가 보약이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